달빛 아래 궁궐비사. 기록은 침묵했지만 사람은 기억했다. 제1화 국문을 넘는 날. 제1막 사람은 저마다 하나의 시간을 견디며 살아간다. 누군가는 가난을 견디고 누군가는 기다림을 견디며 또 누군가는 끝내 말하지 못한 마음 하나를 가슴 깊이 품은 채 평생을 살아간다. 조선의 궁궐은 그런 견딤이 가장 오래 머물던 곳이었다. 높은 담장은 바람만 막는 것이 아니었다. 그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의 웃음과 눈물, 사랑과 후회, 충성과 배신까지도 말없이 품은 채 수백 년의 세월을 견디고 있었다. 그래서 궁궐은 늘 고요했다.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곳. 그날도 새벽은 그렇게 찾아왔다. 아직 동이 트기 전 하늘은 밤과 아침 사이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다. 검푸른 하늘 아래 기와 끝에는 밤새 맺힌 이슬이 은빛으로 떨렸고 긴 회랑 끝 등잔불 하나가 마지막 어둠을 붙잡으려는 듯 가늘게 흔들렸다. 국문 앞에는 어린 처녀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누구도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다. 버선이 볼바닥을 스치는 소리, 긴장을 삼키는 마른 숨소리, 가끔 들려오는 기침 한 번. 그것이 새벽을 채우는 전부였다. 그들 사이에 한 소녀가 조용히 서 있었다. 연화, 17, 산골의 바람 냄새를 아직 품고 있는 얼굴. 연하는 긴장할 때마다 생기는 버릇처럼 왼손 엄지를 오른손으로 감싸 쥐었다. 손끝은 차가웠지만 품속만은 따뜻했다. 그 안에는 작은 보자기 하나가 있었다. 궁으로 떠나던 새벽, 어머니가 말없이 쥐어준 마지막 선물이었다. 힘들 때 열어보거라. 그 한마디뿐이었다. 왜 지금 열어보지 말라고 하셨는지 연화는 묻지 못했다. 그날 아침 어머니는 끝내 울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웃는 얼굴로 딸을 보내는 사람이 가장 많이 운다는 것을 연화는 아직 알지 못했다. 문득 장작 타는 냄새가 떠올랐다. 새벽이면 가장 먼저 아궁이에 불을 지피던 어머니. 연화야, 밥은 따뜻할 때 먹어야 한다. 평범한 말이었다. 하지만 사람은 가장 평범한 말을 가장 오래 그리워하며 살아간다. 연화는 입술을 살며시 깨물었다. 후름은 국문 밖에 두고 오겠다고 스스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바로 그때였다. 쿵! 새벽 공기를 가르는 둔중한 소리가 울렸다. 거대한 국문이 아주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사람을 맞이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한 사람의 지난 삶을 닫고 또 다른 삶을 받아들이기 위해 열리는 문처럼 보였다. 문 밖에는 가족이 있었다. 문 안에는 운명이 있었다. 그 사이를 가르는 경계는 생각보다 조용했다. 이름이 하나씩 불렸다. 김씨연화. 연화는 천천히 앞으로 걸음을 옮겼다.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는 순간 발걸음이 멈출 것 같았기 때문이다. 궁문을 넘는다는 것은 길을 바꾸는 일이 아니었다. 삶을 바꾸는 일이었다. 그렇게 연화는 자신의 의지보다 더 큰 시간 속으로 첫 발을 내디뎠다.
제2막 국문 안으로 들어선 순간이었다. 세상은 그대로인데 소리만 달라졌다. 방금 전까지 귓가를 스치던 새들의 지저귀도, 바람에 흔들리던 나뭇잎도, 문 밖에서 들려오던 사람들의 숨결도 한순간에 멀어졌다. 대신 궁궐만의 정막이 연화를 감쌌다. 그 정막은 비어있는 침묵이 아니었다.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삼켜버린 말들이 층층이 쌓여 만들어낸 무게였다. 연화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얕게 쉬었다. 혹시 숨소리마저 너무 크게 들릴까 두려웠다. 새로 들어온 처녀들은 두 줄로 늘어서 천천히 회랑을 따라 걸었다. 붉은 기둥은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길게 이어졌고, 이른 새벽의 햇살은 기둥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볼바닥 위에 가느다란 금빛띠를 만들고 있었다. 사각, 사각, 버선이 돌을 스치는 소리만 규칙적으로 이어졌다. 그 소리는 마치 모두의 심장이 같은 박자로 뛰는 것처럼 들렸다. 연화는 무심코 하늘을 올려다보려다 이내 시선을 거두었다. 다른 아이들은 아무도 위를 보지 않았다. 궁궐에서는 시선에도 예법이 있다는 것을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본능처럼 느낄 수 있었다. 얼마나 걸었을까? 넓은 마당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오래된 은행나무 한 그루가 묵묵히 서 있었다. 굵은 줄기에는 깊은 세월이 새겨져 있었고, 넓게 뻗은 가지는 마치 수많은 사람들의 사연을 품어온 노인의 두 팔 같았다. 그 나무는 수많은 입궁과 이별을 지켜보았을 것이다. 기쁜 얼굴도, 우등 삼키는 얼굴도, 그리고 끝내 다시는 국문 밖으로 나가지 못했던 사람들의 뒷모습도. 하지만 나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궁궐에서는 오래된 것일수록 침묵을 잘 지키는 법이었다. 멈추어라. 앞장서던 나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처녀들은 동시에 걸음을 멈추었다. 잠시 뒤 회랑 끝에서 누군가 천천히 걸어오기 시작했다. 걸음은 빠르지 않았다. 그렇다고 느리지도 않았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이상하게도 그 사람이 가까워질수록 마당은 더욱 조용해졌다. 누구 하나 고개를 들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 존재를 느끼고 있었다. 연화 역시 시선을 내린 채 발끝만 바라보고 있었다. 잠시 후 그 발끝이 자신의 앞에서 멈추었다. 희고 깨끗한 버선, 먼지 한 점 없는 치맛자락, 세월이 만든 품위는 화려한 장식보다 먼저 사람의 마음을 뭉지린다는 것을 연화는 처음 알았다. 고개를 들어라. 낮지만 따뜻한 목소리였다. 연화는 조심스럽게 얼굴을 들었다. 처음 마주한 최상궁의 얼굴에는 엄한 기색보다 깊은 평온이 먼저 자리하고 있었다. 세월은 주름을 남겼지만 눈빛만은 맑았다. 마치 수많은 사람을 보내고 맞이하면서도 끝내 사람을 믿는 일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의 눈이었다. 최상궁은 연화를 오래 바라보지 않았다. 천천히
시선이 아래로 내려갔다. 퍼선 끝 새벽 이슬에 젖어 있었다. 국문 앞에서 오래 기다린 흔적이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연화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삼켰다. 혼이 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그러나 최상궁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전혀 달랐다. 추웠느냐? 그 한마디가 연화의 마음을 흔들었다. 구중도 아니었고 시험도 아니었다. 그저 한 아이를 향한 걱정이었다. 아닙니다. 짧은 대답. 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는 추위를 감추지 못했다. 최상궁의 입가에 아주 엷은 미소가 스쳤다. 거짓말은 아직 서툴구나. 연화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 순간 최상궁은 품속에서 오래된 무명 손수건 하나를 꺼냈다. 깨끗하게 삶아 햇볕에 말린 흰 손수건이었다. 버선을 닦아라. 연화는 얼떨결에 두 손으로 손수건을 받았다. 손끝에 닿는 감촉이 낯설 만큼 따뜻했다.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풍겨오는 볕 냄새. 순간 연화는 고향집 마루를 떠올렸다. 빨랫줄에 바람 따라 흔들리던 흰 수건. 그 아래에서 자신을 바라보며 웃던 어머니.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하지만 울지 않았다. 국문 밖에 두고 오겠다고 약속한 눈물은 끝내 넘기지 않았다.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던 최상궁은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연화는 손수건을 가슴 가까이 꼭 쥐었다. 그날 그녀는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궁궐은 차가운 규율만 있는 곳이 아니라 말보다 먼저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이가 있어 아직 따뜻함이 남아있는 곳이라는 것을. 그러나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궁궐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이 가장 많은 눈물을 혼자 견디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제3막 최상궁이 돌아서자 새벽 공기는 다시 고요를 되찾았다. 연화는 손에 들린 무명 손수건을 한동안 내려다보았다. 궁궐에 들어와 처음 받은 것이 꾸중이 아니라 따뜻함이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낯선 세상이 조금은 덜 두려워졌다. 손수건을 정성스레 접어 품속 깊이 넣은 연화는 다시 줄 끝에 섰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최상궁은 아무 말 없이 앞장서 걸음을 옮겼다. 처녀들도 다시 뒤를 따랐다. 햇살은 조금씩 궁궐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붉은 기둥마다 빛이 번졌고 회색 돌바닥에는 긴 그림자가 천천히 자리를 옮겼다. 궁궐은 이제 막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하나의 넓은 마당이 모습을 드러냈다. 앞에는 오래된 행각이 길게 이어져 있었고 수십 명의 상궁들이 이미 제자리를 지키고 서 있었다. 모두 말이 없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엄숙한 기운을 만들었다. 잠시 뒤 한 상궁이 앞으로 나왔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또렷했다. 오늘부터 너희는 궁녀가 아니다. 처녀들 사이로 아주 작은 술렁임이 흘렀다. 궁녀가 되기 위해 들어왔는데 궁녀가 아니라니. 상궁은 그 표정을 모두 읽고 있다는 듯 말을 이었다. 아직
아무것도 아니다. 짧은 한마디였다. 그러나 그 말에는 긴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훈골은 사람을 하루아침에 만들지 않는다. 상궁은 천천히 아이들의 얼굴을 둘러보았다. 손보다 먼저 마음을 배우고 말보다 먼저 귀를 배워야 한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가 마당을 채웠다. 많이 듣고 적게 말하여라. 연화는 그 말을 마음속 깊이 새겼다. 고향에서도 어머니는 늘 비슷한 말씀을 하셨다.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야 한다. 같은 뜻이었다. 사람을 먼저 헤아리는 마음. 그것이 궁궐과 고향을 잇는 작은 다리처럼 느껴졌다. 바로 그때였다. 털썩 뒤쪽 줄에서 누군가 쓰러졌다. 긴장과 공복을 이기지 못한 어린 처녀 하나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아이들은 놀랐지만 쉽게 움직이지 못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예법인지 몰랐기 때문이다. 그 짧은 순간 연하의 몸이 먼저 움직였다. 생각은 그 뒤를 따라왔다. 연하는 아이 곁에 무릎을 꿇었다. 차가운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괜찮아요. 목소리는 아주 작았다. 조금만 버텨요. 자신도 떨고 있었지만 손만큼은 따뜻했다. 잠시 뒤 다른 상궁이 따뜻한 물을 가져왔고 아이는 서서히 눈을 떴다. 큰 소라는 없었다. 누구도 연화를 칭찬하지 않았다. 누구도 꾸짖지 않았다. 궁궐에서는 선행조차 소리 없이 지나가는 법이었다. 하지만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던 최상궁의 눈빛은 아주 잠깐 흔들렸다. 그녀는 곁에 있던 상궁에게 조용히 말했다. 저 아이를 기억해 두거라. 상궁은 이유를 묻지 않았다. 최상궁도 더 설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하나의 문장이 또렷하게 새겨지고 있었다. 기유를 배우는 일은 누구나 한다. 그러나 사람을 먼저 바라보는 마음은 가르쳐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연화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자리로 돌아왔다. 고개를 숙인 채 다시 줄을 맞춰 섰다. 그녀는 자신이 누군가의 기억 속에 처음으로 이름을 남겼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멀리 은행나무 가지 사이로 아침 햇살이 더욱 밝게 스며들었다. 바람이 한번 지나가자 초록잎들이 서로 부딪히며 잔잔한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마치 오래된 궁궐이 새로 들어온 한 소녀를 조용히 맞이하는 인사처럼 들렸다. 연화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두려움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움도 여전했다. 하지만 그 마음 한가운데에는 아주 작은 온기가 피어나고 있었다. 어머니가 건네준 보자기, 최상궁이 건네준 손수건, 그리고 방금 자신의 손을 꼭 잡아주었던 이름 모를 아이. 그 세 가지는 모두 달랐지만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다. 사람은 사람 덕분에 견딘다. 그날 아침, 연화는 아직 깨닫지 못했다. 그 작은 온기 하나가 앞으로 수십 년의 궁궐 생활을 버티게 할 가장 큰 힘이 되리라는 것을. 제3화 교육이 끝난 뒤 처녀들은 다시 긴 회랑을 따라 걸었다. 이제는
입궁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궁궐의 하루를 배우기 시작한 사람들이었다. 아침 햇살은 어느새 기와 끝을 넘어 마당까지 번지고 있었다. 빛은 따뜻했지만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다. 궁궐의 아침은 늘 그랬다. 햇살보다 먼저 규율이 하루를 깨웠다. 앞장선 상궁이 걸음을 멈추었다. 오늘부터 몸을 쳐소다. 낮은 문 하나가 천천히 열렸다. 화려하지 않은 작은 건물이었다. 붉은 기둥도 화려한 단청도 없었다. 그러나 방 안은 깨끗했다. 창호지를 통과한 아침 햇살이 은은하게 스며들고 있었고 벽을 따라 놓인 이부자리들은 자 하나로 잰 듯 가지런했다. 처녀들은 숨을 죽인 채 안으로 들어섰다. 낯선 공간, 낯선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함께 살아가야 할 시간. 그 모든 것이 방 안에 조용히 내려앉아 있었다. 상궁은 이름을 하나씩 불렀다. 이곳, 저쪽, 창가. 말은 짧았지만 누구도 토를 달지 않았다. 연화도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배정받았다. 창문에서 두 번째 자리. 그곳은 아침 햇살이 가장 먼저 닿는 자리였다. 연화는 두 손으로 작은 보따리를 품에 안은 채 자리에 앉았다. 그 순간이었다. 또르르. 아주 작은 소리가 밤하늘 굴러갔다. 연화의 품 속에서 작은 보자기가 풀리며 검은 씨앗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조그마한 들꽃 씨앗이었다. 손톱보다도 작은 씨앗은 나무 마룻바닥을 따라 천천히 굴러갔다. 연화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안 돼. 숨보다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그 씨앗은 단순한 씨앗이 아니었다. 어머니가 떠나는 딸의 손을 꼭 잡고 마지막으로 건네준 약속이었다. 연화가 몸을 숙이는 순간 다른 손 하나가 먼저 씨앗을 집어들었다. 최상궁이었다. 방 안은 숨소리조차 멎었다. 최상궁은 손바닥 위에 놓인 작은 씨앗을 한참 바라보았다. 무슨 꽃인지 묻지 않았다. 왜 가져왔는지도 묻지 않았다. 천천히 연화 앞으로 걸어와 손을 내밀었다. 연화는 두 손으로 공손히 씨앗을 받아들었다. 손끝이 떨렸다. 최상궁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궁에서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 짧은 침묵이 오히려 더 깊게 가슴으로 스며들었다. 작은 것도 잃지 마라. 그 말뿐이었다. 최상궁은 등을 돌려 방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아주 작게 들렸다. 연화는 씨앗을 다시 보자기에 싸서 품속 깊이 넣었다. 그리고 오래도록 그 말을 되새겼다. 작은 것도 잃지 마라. 씨앗을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 사람의 마음을 말하는 것일까? 그날의 연화는 아직 알지 못했다. 궁궐에서는 사람도 잃고, 웃음도 잃고, 이름도 잃고, 때로는 자기 자신마저 잃는다는 것을. 그러나 끝내 잃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었다. 양심, 그리고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그것만은 잃지 않은 사람이 결국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연화는 아주 먼 훗날에야 비로소 알게 된다. 창밖에서는
제비 한 쌍이 처마 밑을 스쳐 날아갔다. 봄은 담장 밖에도 있었고 담장 안에도 있었다. 다만 궁궐의 봄은 조금 더 조용했고 조금 더 오래 기다려야 피어나는 봄이었다. 연화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렸다. 그리고 아무도 들을 수 없는 목소리로 마음속에 맹세했다. 어머니, 이 씨앗도 사람다운 제 마음도 끝까지 잃지 않겠습니다. 그 작은 다짐은 훗날 한 여인의 운명을 바꾸는 첫 번째 약속이 되었다. 제5막 궁궐의 하루는 종소리보다 사람의 발걸음으로 시작되었다. 새벽부터 분주했던 회랑은 어느새 살아 움직이는 강물처럼 사람들로 채워지고 있었다. 상공들은 바쁘게 오갔고 나인들은 말없이 뒤를 따랐다. 누구도 뛰지 않았다. 하지만 누구도 걸음을 늦추지 않았다. 궁궐은 서두르지 않으면서도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 세상이었다. 연하와 새내기 처녀들은 첫 심부름을 배우기 위해 다시 마당에 모였다. 앞에는 진방 제조 상궁이 기다리고 있었다. 나이는 쉰을 훌쩍 넘겼지만 허리는 대나무처럼 곧았다. 손끝에는 바늘에 찔린 오래된 상처들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 흉터들은 세월이 남긴 훈장이었다. 진방에서는 손보다 마음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 상궁은 작은 비단 조각 하나를 들어 보였다. 비단은 사람의 성품을 담는다. 아이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상궁은 비단을 살며시 펼쳤다. 햇살을 받은 비단결은 잔잔한 물결처럼 빛났다. 급하면 주름이 생기고 그녀는 비단을 살짝 구겼다가 다시 폈다. 희미한 자국이 남았다. 성내면 실이 끊어진다. 손끝으로 실 한 올을 조심스레 당기자 가느다란 실이 툭하고 끊어졌다. 하지만 아끼면 오래 간다. 그 말은 비단을 향한 말이 아니었다. 사람을 향한 말이었다. 연화는 그 짧은 가르침을 마음속에 깊이 새겼다. 잠시 뒤 처녀들에게 작은 바구니 하나씩이 나누어졌다. 안에는 색실과 바늘, 그리고 천조각 몇 장이 들어 있었다. 오늘은 바느질을 시키지 않는다. 아이들이 안도의 숨을 내쉬는 순간 상궁이 미소를 지었다. 먼저 실을 정리하는 법부터 배운다. 몇몇 아이들의 얼굴에 실망이 스쳤다. 바느질을 배우러 왔는데 실만 정리하다니. 그러나 제조 상궁은 이미 그런 마음을 잃고 있었다. 실 하나 제대로 감지 못하는 손이 왕의 골룡포를 꿰매겠느냐.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연화는 조심스럽게 실타래를 손에 들었다. 붉은 실, 푸른 실, 노란 실, 흰 실 모두 엉켜 있었다.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다. 한 올씩 실의 방향을 살피고 매듭을 풀고 조심스레 감기 시작했다. 마치 어린 시절 어머니가 삼배실을 감던 모습 그대로였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제조상궁의 눈빛이 잠시 멈추었다. 손끝이 급하지 않구나.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칭찬은 사람을 들뜨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또 하나의 이름이 조용히 새겨졌다. 면화. 그때였다. 옆자리에서 한 아이가 급하게 실을 잡아당겼다. 툭! 실이 끊어졌다. 아이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죄송합니다. 떨리는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제조상궁은 화를 내지 않았다. 끊어진 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다. 실은 다시 이을 수 있다. 아이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다. 하지만 다음 말이 이어졌다. 사람의 신뢰는 그렇지 않다. 방 안에는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다. 연화는 그 말을 오래 기억하게 된다. 궁궐에서 가장 귀한 것은 금도 비단도 아니었다. 한 번 잃으면 되찾기 어려운 믿음이었다. 정오를 알리는 북소리가 멀리서 울렸다. 둥, 둥, 낮고 깊은 울림이 궁궐의 처마를 넘어 퍼져나갔다. 아이들은 잠시 손을 멈추었다. 창문으로 따뜻한 바람이 스며들었다. 바람 끝에는 풀 냄새가 묻어 있었다. 연하는 자신도 모르게 창밖을 바라보았다. 담장 너머 어딘가에는 지금쯤 어머니도 점심을 준비하고 계실 것이다. 된장국 냄새가 피어오르고 장독대 위로 참새들이 내려앉고 마당에서는 바람이 빨랫줄을 흔들고 있을 것이다. 눈앞에는 궁궐이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고향이 살아있었다. 그리움은 사람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었다. 끝까지 사람답게 살아가야 하는 힘이었다. 연화는 다시 실을 감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조금 더 단단하게.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오늘 손끝에서 감쥐고 있는 작은 실 한 올이 언젠가 왕실의 운명과도 이어질 긴 인연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